와룡봉수입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보고 계시는 영상의 아래쪽에 영상에 대한 설명을 볼 수 있는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공식 카페로 들어오실 수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무방을 다시 개설을 했는데, 이제 그 카톡방을 개설을 했는데, 무방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쪽에서 들어오셔서 여기 클릭하시게 되면, 이쪽에서 말씀을 주시면 됩니다. 클릭하셔서 말씀을 주시면 저희가 비번을 드릴 거고, 그 비번을 받으셔서 제일 위에 보시면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공지사항 제일 위에, 무료 채팅방 이용 안내가 있고요. 밑으로 조금 내려오시면 이쪽에, 노란색 네임카드가 있는데, 이 네임카드를 클릭하시게 되면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 텔레그램 정기구독방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이 정보들, 고급 정보들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도움이 좀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VIP방 같은 경우 혼자 매매가 좀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 VIP방 같은 경우 보면 시장이 조금 올라올 때 아무래도 조금 더 이 시장 대비해서 좀 더 올라오기 쉬운 종목들, 조금 더 강할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이 수익 그동안 난 거 이렇게 보시면은 아마 어느 정도 저희 손절 난 것들도 다 이렇게 지금 오픈을 하고 있고요. 하니까 확인해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 참여 바라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정말 힘들었던 한 주 드디어 일단 마감은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 팬데믹 때 우리 한참 최대의 공포 구간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거나 리먼 사태 때 생각도 번뜩 날 만큼 그때와 거의 비교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 물론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정도에 비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었던 것만큼 정말 힘들었던 한 주였습니다. 근데 문제 중요한 건 오늘 반등이 제법 괜찮게 나왔는데 이제 조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도 일부 좀 있었었고요. 오늘 코스닥 5% 이상 반등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이번 주 전체 6% 이상 하락을 했습니다. 글로벌 증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라든지 중심으로 보면 이번 주 오늘 금요일 남아 있습니다만 하루 장이 남아 있습니다만 거의 한 2%에서 3%대가량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코스피도 2%대 하락을 한 채로 마감을 했고 코스닥 6%대 하락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오늘 반등이 나오면서 바닥 드디어 나왔구나라고 저도 지금 이번 주 들어오면서 바닥에 대한 얘기를 한 서너 차례 계속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드디어 이제 바닥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바닥인지 아닌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볼 부분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우리가 보통 보면 수급적인 측면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매크로적인 상황에서 일정상의 이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심리 지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 영역별 지표들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일단 바닥이 언제쯤 잡힐 수 있을 것인지 이제 이런 것 등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죠. 바로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 지금 시장 하락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하락이 언제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작년 초 1월 달입니다. 작년 1월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금리 인상 얘기와 QT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에 대한 우려로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1월 12일이었나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때 전후였지 싶은데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그때부터 수급적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말씀을 드렸고요. 그랬는데 그 뒤로도 쭈물쭈물 해가지고 버티기 하다가 6월까지 고점을 찍어줬죠. 찍어주기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삼성전자하고 이런 종목들 시장들 말씀드리면서 별로 좋은 그림이 아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6월 고점 딱 찍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지수상 하락이 나왔습니다. 수급상 변화에서는 1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최근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가파르게 계속 상승하고 있는 측면. 이번 달, 그러니까 지난달 지표죠. 이번 달에 나온 지난달 지표들이 어느 정도 피크아웃, 인플레이션에 대한 피크아웃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그 기대감을 무색하게 만드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이로 인해서 시장은 인플레이션 아직까지는 꺾이려면 먼 것 같아. 그렇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은 계속 진행될 것 같아. 더군다나 파월 의장이 경기 둔화를 감내하고라도 인플레이션을 두드러 잡는 것에 올인하겠다라는 얘기를 오늘까지도 계속 했잖아요. 이제 이런 상황들 나오면서 연준의 자이언트 스텝과 함께 경기 침체 우려가 최근에 크게 반영이 된 모습이었습니다. 시장이 점점점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환율 꾸준하게 상승을 했고요. 드디어 어제 1,300원을 넘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살짝 꺾이는 모습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만 일단은 아직은 불안한 그 과정상에 있고요. 그러면서 최근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보면 외인들의 강한 매도가 6월 7일 날 나왔고요. 이게 이제 하락의 방아쇠가 아니었나 일단 생각이 드는데, 요 때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한 방 딱 눌러 놓은 거죠. 방향을 아래로 딱 쏴서, 이제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 딱 쏴서 외인들 강한 매도가 나오게 되니까 지수가 밀릴 수밖에 없고요. 더군다나 1년 가까이, 1년 이상 시장이 조정을 겪었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장의 투심은 상당히 많이 좋지 않은 상황, 주변 여건까지 포함했을 때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고, 이 좋지 않은 상황 속에 투심도 좋지 않아져 있는 상황,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들 조금만 내려 찍어도 지수가 쭉쭉 밀리는 지수 하락이 나오게 됐고요. 이렇게 급락세가 이어지기 시작을 하니까 결국 참다 밀어넣다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판단됐던 개인들의 손절매 물량, 투매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급기야 이제 지난주 후반부터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이 부분이 지수를 또다시 하락을 시키게 됐고, 이 지수 하락이 결국은 신용 반대 매매로 이어졌었고요. 지난주, 이번주, 특히 이번주 지금 엄청난 양의 신용 반대 매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서 지수가 다시 또 하락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또 투매와 반대 매매 또 나오고, 이런 식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최근의 모습이었습니다. 굉장히 힘든 구간이었고요. 이제 이게 지수가 조금은 안정을 좀 찾을만 한 상황들이 중간에 한두 차례 정도 있었는데, 그 과정, 그런 상황이 딱 나올 때마다 이 외계인들이 중간중간에 땔감 적절하게 딱딱 갖다 대면서 물량 탁 던지고, 일부 많지도 않아요. 물량 턱 던져놓고, 그래서 방향 아래로 딱 꺾어놓고 지들은 매도 안 하고 그대로 가만히 놔두고 선물 쪽으로 매수 쑥쑥 해가면서 바닥에서 모아가기 시작하고, 개인들만 지수 밀리니까 계속해서 손절매 물량 나오고 신용반대 매매 물량 나오고, 이런 식의 모습이 최근의 모습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개미털기를 할 때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전형적인 모습들이 최근에 좀 나왔던 모습들이 이제 포착이 좀 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 지금 오늘 주제와 관련돼 있는 바닥 확인과 관련된 지표들 몇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일정상으로 봤을 때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한 지표들. 일단 이 모든 일정상 바닥 확인이 가능한 지표들의 귀결점은 연준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줄이기, 이제 완화시키기 시작하는 시점, 그 시점을 찾아야 합니다. 그게 가장 큰 맥점입니다. 쇠대입니다. 자, 먼저 일정상으로 놓고 봤을 때 오늘 밤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지수, 심리지수,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지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지수 요거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파월 의장이 지난번 FOMC 이후 이 기자회견, 그리고 최근에 의회 청문회 등에서 말씀하셨던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여야 되는데 이거 안 꺾이더라. 미시간대 에서 조사하는 이 지표 안 꺾이더라 라고 대놓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다. 지금 메인으로 보는 몇몇 개의 지표들 중에 하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달 말에 나오게 될 5월 PCE 물가지수.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5월 초 CPI 나온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별로
우호적이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 지표 어느 정도 조금 높게 나올 것 같고, 수요 둔화 조금씩 보여지는 흐름들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스태그플레이션 관련된, 그래서 뭐, 우리 6월 초중순 계속해서 좋지 않았던 흐름을 만들었던 그 지표 흐름을 그대로 연장선상에서 이어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7월 중순쯤 되면, 이제, 이 6월 CPI가 나오게 될 텐데, 요건 지금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지금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아직 6월이 지나지 않았단 말이죠. 근데, 요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국제 유가가 꺾이기 시작을 했잖아요, 조금씩. 그러면, 본격적인 부분은 아니지만, 이달 전체로 놓고 봤었을 때, 대략 한 일주일 정도, 길면 열흘 정도, 요 정도는 가격이 조금 낮아지는, 물론 앞으로도 지금 남아있는 6월 기간 동안 국제 유가가 조금 더 밑에서 놀아준다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6월 CPI에서는 둔화세 정도는 나타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필요로 했던 게 그거잖아요. 전월 대비 깎이기 시작하는 부분 최소한. 물론 전년 대비해서는 올라갈 수밖에 없지만 깎이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조금 그러니까 그래프가 꺾이기 시작하는 흐름만 나와줘도 된다라는 건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은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지금 곡물가도 지금 같이 국제유가와 함께 지금 떨어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비철금속을 비롯한 이 원자재 관련 이 하락세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물론 이게 남아있는 우리 일주일 지금 남아있는 기간 동안 매일 계속해서 떨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이 흐름대로 간다면 계속해서 조금씩 꺾여 나가기 시작하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조금 기대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다만, 지금 이 국제유가라든지, 그 다음에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꺾이는 게 금리 인상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 때문에 꺾이는 부분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이걸 온전히 100% 긍정적인 측면으로만 받아들이기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라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7월 말 FOMC가 있을 거고, 이 FOMC 이후부터는 금리가 역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이것까지 반영을 우리 시장은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외국인들 그래서 계속해서 외계인들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 역대급 최저 국내 비중을 갖고 있잖아요. 지금 리먼 사태 때에 비교될 만큼의 지금 적은 이 비중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월말 월초에 나오게 될 무역 수지, 뭐 수출입 지표들, 뭐 그다음에 이제 이와 연결돼 있는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 이 부분들은 이제 꾸준하게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인데, 그렇다라고 본다라고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요거 하나 봐야 될 거고요. 여기서 만약에 기대 인플레이션이 조금 꺾여 나가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하루 이틀 정도는 또 조금 괜찮은 모습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나면 이제 요번 달 말에 이 PCE 물가지수 또 나오는 요 상황 또 봐야 될 거고, 이것도 봐야 될 거고, 이렇게 되니까 예상 기간, 이걸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예상 기간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은데 대략적으로 봤을 때 제가 판단할 때는 6월 CPI 정도가 발표되는 시점이 일단 1차 바닥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지금 요거 나오면서 바닥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요게 가장 이제 1번이 될 수는 있는데 조금 약하기는 해요. 약하긴 해서 요게 1차가 아닐까 보여지고, 거의 이제 확정적으로 제가 판단할 때 확정적이라고 표현하면 좀 안 될 것 같군요.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 이제 시장 확실히 바닥을 잡고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밑으로는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반등이 얼마나 나올지까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이제 밑으로는 밀리지 않을 것 같아라고 볼 수 있는 시점은 7월 FOMC까지는 봐야 한다. 일단 일정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아주 단기적으로 보면 요거 오늘 이후 괜찮게 나온다면, 그 다음에 이게 만약에 괜찮게 나오지 않는다면, 기대 인플레이션 안 꺾인다면 이거 뭐 물가지수 봐야 되는데 이거 별로 안 좋을 걸로 예상이 되니까 계속해서
불안불안한 장세 흐름을 이어가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멘텀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일단은 그런 상태고, 뭐, 이랬든 저랬든 간에 제가 생각할 때 7월 FOMC 이후에는 일단은 좀 꺾일 가능성은 좀, 이제, 이 시장 바닥을 잡아줄 가능성은 굉장히 높기는 하다. 이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일단 뭐, 그렇게 하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상품 가격과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의 연장선인데요. 국제유가 참, 제가 최근 들어가지고 국제유가 관련해가지고 거품 물고 지금 계속 얘기를 많이 드렸잖아요. 이렇게까지 올라갈 일이 아니고 지금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인데 안 떨어진다. 투기 자금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보여져서 안 떨어진다. 물론, 이게 우리가 이제 설비 투자 자체가 지금 많이 안 돼 있는 상태잖아요. 계속 신재생 쪽으로 막 올인을 하는 분위기, 더군다나 미국의 민주당이 정권, 바이든 정권이 잡고 나서부터 시작해서는 더욱더 이쪽으로 방향을 튼 상태고, 신재생 쪽으로. 유럽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상태로 틀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원유 시추와 관련해가지고는, 설비 투자 비용 자체가 거의 없었던 상황.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갑작스럽게 뭐 유럽 같은 경우에 지금 결국, 러시아 가스 중단되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이 석탄, 석유 떼기 시작하는 이 흐름으로 지금 바뀔 수밖에 없어서 바꾼다는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일단 급하니까. 근데 바꾸기는 하는데 당장 지금 최근에 한 몇 년간 투자된 게 없으니까 여기서 더 이상 현재 생산되는 양보다 더 많이 뽑아낼 수가 없어.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 공세 해제되면서 수요는 계속해서 필요할 것 같은데 공급이 제공되지 않으니까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야. 여기에 가장 크게 국제유가를 끄집어 올렸던 건 러시아의 제재. 러시아 원유가 국제시장에 나오지 않으니까 더더욱이 부족해질 거야 라고 얘기했던 부분인데, 실상 지금 결과 뚜껑 딱 열어놓고 보니까 러시아 석유는 원래 러시아가 기존에 제재받기 전에 생산했던 양보다 지금 생산을 조금 더 하고 있는 상태고, 이 생산된 부분을 중국과 인도와 유럽이 지금 거의 다 받아가고 있다라는 얘기. 그로 인해서 러시아는 뭐 계속 지금 석유 팔아서 니나노 하고 있는 상태. 그렇다면 공급 부족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 러시아 원유를 공식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제재를 가하려고 하는 방법들도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이제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러시아 제재에 따른 공급 부족, 이건 아예 이제 근원적으로 없어지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지금도 사실상 없는 건데, 국제유가는 지금 사실 제가 생각할 땐 지금보다 좀 더 떨어져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아직은 조금 더 떨어져야 된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상태에서 바이든 대통령 미국의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이 가솔린, 이 유류세 면제, 뭐 이런 것까지 계산되고, 7월 달에, 사우디 방문, 그 다음에 이제 그 뒤로 뭐 전후가 될 것 같은데, 이란 쪽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베네수엘라와의 관계에서, 석유 생산을 조금 더, 정치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만, 늘릴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지금 어제 나온 얘기로 쿠웨이트도 지금 생산량을 7월부터는 늘리겠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이란도 늘리고 있다는, 이번 달 지금 2배로 늘렸다는 얘기도 있었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본다면 국제유가는 뭐 지금 뭐 다들 더 올라갈 걸로 이 예상들을 뭐 거의 모든 분들이 예상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조금 저만 생뚱맞게 지금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올라가는 게 좀 이상한 상황인 걸로 보여진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곡물가 같은 경우도 그동안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지역에 농사가 안 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이제 세계 한 3분의 1 정도 곡물의 생산을 하다 보니까, 수출을 양이 그만큼 많다 보니까 이제 농사가 지금 안 되는 상황이라서 곡물가가 그동안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이제 작황 자체가 기온이 아주 좋으면서, 작황 자체가 러시아 쪽도 그렇고 이제 미국도 그렇고 브라질 쪽도 그렇고 작황 자체가 상당히, 아르헨티나도 그렇고요, 좋더라. 그래서 그로 인해서 생산량이 좀 많이 늘 것 같아 하다 보니까 지금 곡물가 지금 떨어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요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들이 결국은 다음 달 CPI를 낮출 수 있는, 인플레이션 지표들을 낮출 수 있는 근거로 작용되는 부분들이고요. 이것들이 낮아지기 시작을 하고, 뭐 이것까지 마찬가지입니다만, 이것들이 낮아지기 시작해야만이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꺾이기 시작해야만이 연준 입장에서 이게 굳이 이렇게까지 급하게 가면서 경기를 더 죽여가면서 갈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아, 이런 상황을 만들 수 있거든요.
파월 의장 최근에 얘기했던 부분이라든지 연준 위원들, 물론 비둘기파 쪽에 가까운 위원들입니다. 그 의원들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속도를 지금 더 빨리 하고 싶지는 않아. 근데 지금 현재 상태로라면 75, 50 이렇게 가야 돼. 지금은 7월 75, 9월 50 이렇게 가야 돼. 근데 그거 지표들 조금씩만 꺾이기 시작하는 거 보여진다면 뭐 파월 의장이 오늘 얘기한 대로 표현한 대로 본다라고 한다면 향후 몇 달 내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를 보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나오기 시작한다면 금리 인상의 속도는 확실히 제어가 될 수 있습니다. 요게 제어되기 시작하는 기대 심리가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시장 반등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반등을 이런 형태의 반등 말씀을 드렸잖아요. 뭐 빠르면 U자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면 이렇게 나이키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요 지금 구간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러면 요 구간이 끝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시점이 지금 말씀드렸던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가 둔화되는 시점, 요때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이 지수 반등이 나오는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그렇다면 바닥이 잡힐 것 같다라고 예상되는 기간은 언제쯤일 것이냐라고 보면 얘네들이 꺾이기 시작한 걸 보여주는 시점, 6월 CPI 나오는 시점이 되겠죠. 그러면 앞에 부분하고 앞에 말씀드렸던 일정상에서, 모멘텀상에서 말씀을 드렸던 1차 바닥 확인 시점, 그것과 거의 일맥상통하는 정도의 시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수급상 지표입니다. 이것도 지금 최근에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바닥 얘기 말씀드리면서 이 얘기를 말씀을 드렸던 건데, 자, 예수금 관련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일간에서는 지금 예수금이 아직도 56조나 돼. 아직 멀은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제 그 부분 관련돼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보죠. 팬데믹 이전에 예수금은 평균적으로 한 20조에서 25조 정도쯤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랬는데 현재 팬데믹 기간 동안 뭐 거의 75조에서 80조 왔다 갔다 하다가 현재 최근에는 정말 많이 줄어들었죠. 시장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계좌가 녹은 부분들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최근 56조, 오늘 기준으로 56.1조 정도 됩니다. 지금 이제 2배 이상 늘어나 있는 상태인 거죠. 그렇다면 이 금액을 가지고 얘기할 부분이 아닌 거고, 신용 비율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신용 비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닥의 지표, 고점의 지표 이런 것들로 많이 작용이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수급상에서 봤을 때. 팬데믹 이전에 예탁금 대비해서 신용장부 비율이 코스피 코스닥을 합쳤을 때 38%대 정도 이 비율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신용잔고 대비해가지고 예탁금 대비해가지고 신용잔고 비율이 한 38% 정도 됐는데, 전주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예탁금 대비 신용잔고 비율이 35%대입니다. 이미 팬데믹 이전 때보다 낮은 상태, 즉 반대매매 제법 많이 나갔어, 신용 많이 줄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직도 신용 금액적으로 보면 팬데믹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을 수밖에 없죠. 왜? 들어온 돈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전체 파이가 커졌는데 그럼 신용도 커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이제 비율로 따져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지금 35%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인 개인들의 이 금액이, 투자되어 있는 금액이 워낙 높다 보니까 이거 조금 더 줄어야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 생각해 본다면, 이번 주 들어서 역대급 신용 반대 매매가 또 출현을 했잖아요. 다음 주 초반에도 글쎄요, 오늘 지수가 이만큼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월요일 날 나와야 될 반대 매매 물량이 일단 거의 안 나올 가능성이 높죠. 잠재적인 신용 반대 매매 물량이었는데 아슬아슬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물량, 기관들의 로스컷 물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슬아슬하게 지금 버티고 있는 물량들이 있을 거예요. 월요일 날 나왔어야 되는데, 오늘 만약에 시장이 보합권 전후에서 왔다 갔다 했으면 월요일 날 쏟아져야 될 물량인데, 아니면 오늘 조금 추가적으로 더 내렸을 때 다 쏟아져야 될 물량인데 그거 쏟아지지 않고 거의 숨 헐떡거리면서 지금 버티고 있는 그런 물량들이 있을 거예요. 그 물량들을 감안을 해보면 이후에 한 번 정도 더 떨굴 가능성도 남아 있긴 합니다. 지금 현재로 봤을 때.
고물량까지 정리가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수급상으로 보면 이제 거의 정리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 이거보다 훨씬 더 낮아지는 거니까. 이번 주 포함해야 되고 한 번 더 남았다는 것까지 만약에 감안한다면 이거보다 훨씬 더 낮아질 테니까. 그러면 거의 그동안 2년 가까이 이 개인들 역대 최대 금액의 매수를 했던 부분들 거의 상당 부분이 녹은 거야 라고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안타깝습니다만 일단 이 측면에서 설명한다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 이제 요것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외인들의 선물 매수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요거 조금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선물 매수가 지수 떨어지는 가운데 은근슬쩍 계속해서 조금씩 좀 담고 있어요. 담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2년여 만에 기관들이 코스피 쪽에서 매수가 지금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 금투 중심으로 해서 연기금도 지금 조금 일부 좀 들어오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종목마다 조금은 차이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이런 부분들도 수급적인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이제 좀 뭔가 바닥인가 하는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외인들의 역대 최저 수준의 국내 주식 비중. 이거 더 기록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역대 최저 수준을 갖고 있다는 거, 지금 30%인데, 역대 최저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 해도, 더 이상 판다 하더라도, 그렇게 이제 양이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사는 확률, 이제는 사서 다시 고간을 비웠기 때문에 그 고간을 채울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진 않았겠나. 이건 이제 심리적으로 추정해보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개인 신용 반대 매매 그리고 일부 기관들의 로스컷 물량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이 보통 우리가 이제 시장 바닥을 얘기할 때 나오는 얘기들 중에 하나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 하락과 관련해 가지고는 일단은 이게 이제 특히 2년물이 지금 계속 급락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경기 둔화 우려를 경기 침체 우려를 지금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한데 일단은 일정 정도 선에서 이 국채금리의 하락은 결국은 2년물이 경기 둔화 우려를 반영해서 떨어지고 있다라는 걸 다른 쪽에서 똑같은 내용을 다른 쪽에서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된다면 연준이 그러니까 지금 채권 시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참여자들의 시각은 연준이 하반기 들어가서는 금리 인상을 강하게 못할 것 같아. 경기 침체 우려 때문에 강하게 못할 것 같아. 라는 걸 지금 반영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정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요. 수급적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예상 기간이라고 본다면, 물론 이게 제가 말씀드린 건 말 그대로 제가 판단한 상황에서의 추정입니다. 절대적인 상황은 아니고요. 거의 이제 바닥권에 온 것 같기는 하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신용 반대 매매를 한 번 정도는 더 털 가능성도 일단은 남아있는 것 같다. 한 번 정도는 더 남은 것 같다. 그렇다면 그게 다음 주 정도 일단 그렇게 볼 수 있는 오늘 지수 반등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바닥 나왔습니다 하고 매수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글쎄요 그분들의 생각이 맞는지 제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지금 현재 지수 때나 아마 대부분의 종목들 거의 바닥 밑으로 내려와서 지하실 지금 한 10몇 층쯤 내려와 있는 상태잖아요. 이거 다음 주 만약에 어제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계속 올라가요. 그 다음 주에 지표들을 어느 정도 확인하니까 좀 많이 올랐겠죠. 어느 정도는 좀 올라왔겠죠. 올라왔다라고 하더라도 그 올라온 게 지하실에서 이제 지상으로 올라오네 마네 하는 그 정도 구간일 거라는 거죠. 굳이 아직까지 확인이 덜 된 불안한 상태에서 미리 바닥이야 라고 생각하고 들이댔다가 또 한 번 신용 반대 매매를 터는 상황 한번 만들게 되면 거기서 또 한 번 충격을 또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거까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거까지는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맞지 않겠나. 안 나오면 다행스러운 거고 나오게 된다면 좀 더 바닥에 대한 신호는 확실하게 더 많이 나오는 신뢰 강도가 높아지는 이런 정도의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일단 보여지고요. 마지막으로 심리 지표를 보게 되면 인간 심리죠. 인간 심리. 요새 개인들 어제 그렇고 최근에도 그랬습니다만 어제 이제 특히 거의
개인들이 이제 죽는다는 얘기들 막 여기저기서 주변에서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죽는다 하는 게 그냥 그래도 난 할만해 하는 사람들이 좀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는 거의, 이게 이제 이 정도 같으면 거의 패닉이야라고 얘기할 정도의 주변 거의 상당 부분이, 거의 대다수가 이런 아우성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급기야 정책적 수단을 요구하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 다시 이런 정도의 극단적인 상황을 지금 얘기할 정도의 상황까지 왔다라는 부분 하나. 그리고 이제 그동안의 경험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신용 반대 매매가 서너 차례 나오는 상황, 요런 정도 나온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이제 바닥이 나온 흐름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심리 지표로 놓고 본다면 바닥은 어느 정도 나온 것 같기도 하고요. 아까 신용 반대 매매 혹시나 한 번 남은 것 생각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한 번 정도의 하락 충격이, 변동성의 충격은 남아 있을 가능성도 높다. 일단 제가 보는 시각에서는 이렇고요. 이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 결론은 제가 저희 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이제부터는 저희 무방에서도 그렇고, VIP방은 어차피 제가 할 거니까, 텔레그램 정기구독방에 계신 분들한테도 지금 가지고 계신 종목들, 현금이 있으신 분들, 없으신 분들, 오전에 제가 나눠서 말씀을 드린 거 있잖아요. 이제부터는, 서서히 종목들에 대한, 업데이트 다시 하시면서, 선별을 좀 해야 되는 구간에 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이제부터는 조금씩 요번 주, 다음 주, 이제 만약에 바닥이 7월 초중순 정도 돼서 나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요거 준비해 놓은 거 그대로 갖고 있다가 그때 좀 써먹으면 되는 거고요. 다음 주에 나온다면 다음 주에 써먹으면 되는 거고요. 준비를 전혀 안 해놓고 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건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제 준비를 해야 되는 거라는 그런 시점에 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면서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딱 포트 정해가지고 딱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저희 방 광고를 하는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혼자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아마 이제 요때부터 지금부터 이제 바닥이 잡힌다는 전제하에, 바닥이 잡힌다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회복을 빨리 해야 되는 구간이니까, 이제 그런 구간에서 혼자 매매가 가능하신 분들은 저희 정기구독방에서는 아마 이 정보들을 좀 괜찮은 정보들을 좀 계속 장중에도 그렇고 장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혼자 그 부분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이라도 회복을 좀 빨리 하기 위한 이제 이 전략들을 저도 지금 짜고 있는 상태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가지고 같이 이제 진행을 해 나가면서 조금 더 빨리 회복을 시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거든 저거든 간에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은, 지금은 준비를 조금 해야 되는 구간이다. 내 종목들에 대해서, 내 포트에 대해서 준비를 조금 해서 선별 작업을 해야 하는 구간쯤 와 있다. 그래야 이 준비가 돼 있어야 시장 바닥 잡고 반등이 조금 나오고 그 뒤 박스권, 그러면서 이제 점진적인 반등, 요런 흐름들이 진행된다라고 했었을 때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있고 회복을 조금이라도 빨리 할 수 있다. 요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역대급으로 진짜 손가락 안에 꼽을 만큼 어려웠던 한 주였는데 모두 정말 고생들 많으셨고요. 주말은 좀 편안하게 보내시고 일요일날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